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흩어져 정리가 되지 않거나 너무 많은 일에 짓눌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루가 24시간인 것이 원망스럽다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이들이 시간 부족을 탓하지만 사실 진짜 문제는 시간의 부족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바로 집중력의 부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모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집중도 높은 한 해를 만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귀한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과 팀의 주의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목표를 향해 에너지와 관심을 온전히 쏟아부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의력을 이끌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주의력조차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너무나 쉽게 주변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주의를 산만하게 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 디스트랙션은 분리하다, 떼어놓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갈래로 찢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정신적 혼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 주의 산만의 본질입니다. 잠시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은 단순히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키며 올바른 관점을 왜곡합니다. 영혼을 낙담시키고 삶의 우선순위를 뒤흔들며 결국에는 우리가 가진 선한 영향력마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파괴적인 힘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당신의 승리를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둘째, 주의를 흩뜨리는 모든 것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셋째, 최종 결과가 아닌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 온전히 몰입하십시오. 이 3가지 원칙이 앞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당신의 승리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이번 주가, 이번 달이, 그리고 올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당신에게 승리란 어떤 모습입니까? 무엇을 이루었을 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수익 증대나 더 나은 부부관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스트레스 감소나 더 많은 휴식 시간을 원할 수도 있겠죠. 혹은 영향력의 확장, 사역의 성장, 건강한 조직 문화 형성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정의하지 않은 것을 결코 이룰 수 없습니다. 올해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어요. 좀 더 체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재정 관리를 잘하고 싶습니다.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어요. 분명 좋은 소망들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명확하게 정의된 승리가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바람에 가깝습니다. 결과를 측정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겪는 작심삼일의 가장 큰 원인도 바로 이 모호함에 있습니다. 우리는 리더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언제까지 이룰 것인지 수정처럼 맑고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목표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라. 적지 않은 목표는 목표가 아니라 한낱 소망일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미니칸 대학교의 한 심리학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목표를 글로 적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를 달성할 확률이 무려 42%나 더 높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목표를 글로 적고 신뢰하는 친구에게 이야기하기까지 한다면 성공 확률은 78%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막연한 바람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꿔봅시다. 더 건강해지기가 아니라 3월 1일까지 체중 4kg 감량하기 또는 매주 3회 5km 걷기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측정 가능한 명확한 목표입니다. 체계적인 사람 되기가 아니라 매일 아침 가장 중요한 업무 3가지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실행하기라고 정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결정해야 할 일, 이임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죠. 재정 관리 잘하기가 아니라 이번 달 말까지 구체적인 예산안 작성하기 또는 6월까지 신용카드 빚 모두 갚기처럼 구체적인 기한과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리더십 성장을 원한다면 매주 리더십 관련 팟캐스트 한 편 듣기 혹은 매주 멘토와 만나 대화하기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원했던 것을 정말로 성취하셨습니까? 당신이 되고자 했던 모습의 리더, 배우자, 친구가 되셨습니까? 만약 당신의 승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또 한 해를 표류하고 버텨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올해는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승리를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하루,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당신이 이뤄낼 구체적인 승리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두 번째 원칙, 주의를 흩뜨리는 것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집중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집중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을 방해하는 인지적 방해 요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는 기회로 위장한 방해 요소입니다. 먼저 우리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갉아먹는 인지적 방해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날 대부분의 리더들이 싸우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손안의 작은 기계, 스마트폰입니다. 한 비즈니스 전문 매체의 조사에 따르면 보통 사람은 하루 평균 2617번 스마트폰을 만진다고 합니다. 상위 10%의 헤비 유저는 하루에 5400번 이상 스마트폰을 터치합니다. 잠시 이 숫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거의 강박에 가까운 무서운 수치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은 어떻습니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144분, 즉 2시간 이상을 소셜미디어 피드를 넘기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뉴스, 이메일, 문자, 게임, 넷플릭스 시청 시간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일부 예측에 따르면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7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내게 될 것이며 젊은 세대는 그 시간이 10년을 넘어설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시간이 의미 없는 스크롤 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사소한 것들에 정신을 빼앗긴다면 결코 위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목표, 당신의 승리와 아무 관련 없는 것들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 인지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중요한 글을 써야 할 때 저는 방해 요소 제로 환경을 만듭니다. 글을 쓰기 전날 밤부터 준비는 시작됩니다. 다음날 입을 옷, 간단한 아침 식사, 간식과 음료까지 미리 챙겨둡니다. 그리고 가장 정신이 맑은 새벽 4시에 일을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는 스마트폰도 이메일도 그 어떤 알림도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뿐입니다. 오직 잔잔한 배경 음악만이 흐릅니다. 그렇게 완벽한 몰입의 상태, 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4에서 5시간 만에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오랜 시간에 걸쳐 해야 할 일을 해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환경 설계의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생산적인 리더가 되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집중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생산 시간으로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낯선 커피숍이나 외부 공간에서 일하며 새로운 환경을 통해 집중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들에 의해 당신의 위대하고 중요한 소명이 방해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기회로 위장한 방해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많은 리더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교묘한 적입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이는 기회들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잠재력과 영향력을 앗아가는 것들입니다. 리더로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면 더 많은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당신은 생각할 것입니다. 예전엔 못했지만 이젠 할 수 있어. 새로운 제품 라인을 출시할 수도 있고 새로운 지점을 낼 수도 있습니다. 교육 영상을 만들거나 팟캐스트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좋은 아이디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좋은 것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에 성공하기 위해 애쓰는 유혹과 온 마음을 다해 싸우십시오. 진정한 성공은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가장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일에 예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더 위대한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유명한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결정한다. 올해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만 계획하지 마십시오. 그보다 먼저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십시오. 저는 종종 해야 할 일 목록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을 만듭니다. 나의 승리를 명확히 정의하고 나의 사명과 집중을 흩뜨리는 모든 것들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십시오. 그것이 최고의 것에 집중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결과에 집중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동, 즉 과정에 집중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리더십은 올해 완전히 다른 궤도에 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리더들은 결과에 집착하고 과정을 과소평가하는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좋은 결과는 언제나 좋은 과정 뒤에 따라옵니다. 더욱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사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어떤 사업은 파산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사를 통제할 수 없고 경제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 조직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중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제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과정입니다.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욕에 넘쳐 몇 시간 동안 글을 쓰다가 금세 지쳐버립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 낙담하고 결국 포기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권하는 것은 책을 완성하겠다는 결과가 아니라 글을 쓰는 과정 그 자체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매일 단 한 페이지만이라도 쓰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글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매일 꾸준히 쓰는 과정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사랑하게 될 때 그 과정이 결국 당신을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훌륭한 연설가가 되고 싶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포기했나요? 어떤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매주 하나의 테드 강연을 보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 배운 점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10분짜리 연설문을 직접 작성했습니다. 심지어 빈방을 향해 스스로 연설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무엇이 좋은 연설을 만드는지 깨닫게 되었고 준비하는 과정이 능숙해졌으며 발표하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올바른 과정이 결국 원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해 봅시다. 당신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하십시오. 그리고 그 승리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그 승리로 이끌어줄 과정은 무엇인가? 그 답을 찾았다면 그 과정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시오. 그 과정을 사랑하고 매일 공격적으로 실행하십시오. 진정한 성공이란 미래의 어느 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올바른 과정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낼 오늘의 올바른 행동을 할 때 당신은 이미 성공한 것입니다.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새로운 기회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리더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가치를 더하고 희망을 주며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꿈을 이루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당신의 소명은 너무나 위대하기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올해 우리 생에 가장 집중된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의 승리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우리를 흩뜨리는 것들과 단호히 거리를 두고 올바른 결과를 가져올 과정에 온전히 헌신합시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의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목적이 이끄는 가장 집중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그 여정에